안녕하세요. 절대업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살기가 힘들다, 불황이다, 그죠? 깊은 불황에 빠졌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가 나빠졌나요? 그죠? 그리고 20년 전보다 나빠졌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살기는 훨씬 좋아졌고, 대한민국은 한 2년 전으로 해서 완전히 피크를 쳤어요. 선진국으로서의 피크, 경제적인 피크를 쳤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좋아졌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전국의 일자리가 차고 넘쳐요. 그죠? 일자리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일자리가 없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공장을 돌리잖아요. 그죠? 공장도 일자리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자리조차도 없었어요. 그죠? 공장 일자리조차도 없었어요. 그때와 지금을 왜 비교하냐? 아니에요. 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야 된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욕심이 끝이 없고요. 지금 현실이 다 불만을 갖게끔 모든 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 좋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모든 걸 현재가 불황이다, 불만이다.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올 명절이죠. 이번에 이제 구정이죠. 구정 때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관광객이 190만 명에 육박할 거라는 거예요. 190만 명.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뭐 그냥 요즘 노부부라고 해도 그냥 뭐 은퇴하시고 연금 조금 받고 어디서 뭐 청소하시고 경비 서시고 뭐 그러면 한 500에서 600 받잖아요. 그 수입 아주머니는 청소하시고 아저씨는 경비 쓰시고 그럼 400. 그 연금 한 100만 원 받아. 그죠? 두 분이 100만 원. 그러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요. 그분들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세계 여행도 다니는 시대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그리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 고기를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잘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뭐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상당히 정치권에서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정책적인 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성장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화된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요. 가구 소득이 연평균 가구 소득이요. 5,229만 원이에요. 평균. 21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냐? 그죠? 지금 6,20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6,200만 원 정도. 자, 가구당 소득이 6,200만 원이야. 에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써? 애들 키우고 애들 있는 집은 빠듯하죠. 그죠? 한참 자란 애들이 있는 집은 빠듯하지만, 그러나 부부 둘이 살거나, 그리고 자녀를 다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 살거나, 그런 부부에게는 6,2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6,200만 원이 이제 평균 가격이고, 한 중위 가격은 한 5,000, 한 700, 한 500?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위 가격이. 그러면 여러분들 5,500이면요. 사실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기본 소득, 뭐 기초연금 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주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해요.
그죠?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주변에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니, 왜 기본소득을 주느냐? 그죠? 무슨, 기본소득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25만 원 줘서 상품권 줘서 동네 가서 쓰게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이야기겠지만. 그 5,200만 원 정도 받는 평균 소득의 사람들이 그런 거 받는 거 싫어해요. 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죠? 부작용이 있으니까. 자, 그거를 지금 이제 야당이죠. 야당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그런 나라에 비교해서, 이 세 개의 나라는 선진국이니까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죠? 이 나라보다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나라보다 우리가 잘 살면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사냐? 소득은, GDP 소득은, 개인 소득은 처지죠. 그죠? 캐나다보다도 처지고. 그러나, 미국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죠? 그리고 의료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집값도 렌트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물가는 우리가 훨씬 싸요. 여러분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죠? 물론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죠? LA 그런 이제 대도시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런 대도시가 머리 깎는데 30만 원. 그죠? 이거 머리 좀 다듬는데 그다음에 아침에 베이글 먹는데 3만 원.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세 사람 정도 가서 삼겹살 먹으면 30만 원. 우리보다 5배, 6배 비싸요. 의료비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은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캐나다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죠? 캐나다 의료시설이 좋습니까? 공공의료가 있다고 하지만 전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집값은 비싸다 하지만 지방은 싸잖아요. 광역시도 싼 데 많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가면 싼 데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강남만 제외하고 비싼 거 조금 마용성 그런 것만 빼면은 아직도 살만하다. 그죠? 집값도 살만하다. 물가도 살만하다. 의료도 살만하다. 그죠?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무리 비교해봐도. 저도 한때 이민을 좀 가야 되나, 그런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갈 필요가 없다. 제가 캐나다 가서 잘 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보다. 미국 가서 잘 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냐면 그 연금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연금 가지고 실버타운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죠.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정치적인 혼란인데 저는 정치적인 혼란이라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잘 가면 좋지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수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역동적이다. 그죠? 그렇게 평가하면 좋을 수 있어요. 못하면 정권 교체하는 거고, 그죠? 잘하면 계속 가는 거고, 그래야지 못하는데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역동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좌파도 한번 쫓겨나고, 그죠? 좌파도 완전히, 정치를 못해가지고, 집값 폭등시켜서 문재인 정부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요번에 또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금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좋은 관점으로 본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죠? 9일 설 연휴에, 황금 연휴에 134만 명이네요. 그죠? 134만 명이 간다. 여러분, 13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죠? 이제는 국내 여행은 안 간다는 얘기야. 별로 안 간다는 얘기야. 그죠? 요즘 국내 여행 가나요? 그죠? 잘 안 가죠? 저 같아도 잘 안 갈 것 같아요. 명절에는 특히. 차 막히는데.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웬만한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다 간다.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죠? 나라다.
자, 오늘 좀 얘기하는 거는 주제가 저성장이에요. 저성장, 잃어버린 30년인데, 이제 우리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이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나요? 이 보편적 복지를 줬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념,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앞으로 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추구하던 정책이 있잖아요. 기본소득, 그죠? 기본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 교육,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포기를 하고, 완전히 포기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대신에 성장으로 가겠다. 원래 민주당 야당은 분배잖아요. 그죠? 성장보다 분배고, 그리고 보수 여당은 성장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시간 속으로, 세월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 조금 진보적인 정당이 파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젠 빼박이가 된 거야. 빼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빼질 못하는 거야.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 저성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예?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야당은 그런 얘기를 별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거보다는 분배, 그죠? 기본소득,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왜냐면, 기본소득, 기본교육, 이런 거 주려면은 돈이 있어야지. 그죠? 돈이 없어요, 이제. 2050년 가면은 생산인구가 여기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반토막이 난다는데 생산인구가 없으면 누가 세금을 내냐고. 그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파악을 한 거죠. 아니면 더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파악을 했겠어요? 표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저도 요즘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했는데, 국민들은 생각하기에 국민들은 좌파 우파 몰라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찍어주는 거야. 편을 드는 거야.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 지금 가진 거 가지고 평균 소득이 6천만 원이 넘으니까 굉장히 보수화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꾸 야당이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저성장 얘기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강조하지만 야당에서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이거 옛날에 이거 민주당 대표 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청년 기본소득을 돈의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준다. 지역 화폐로.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주겠냐 이거야. 그죠? 어디서 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5천만 원 버는 가구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는 혜택을 못 받는데 별로 설령 혜택을 받더라도 관계없이 다 준다고 하면 기본소득을 관계없이 다 준다고 하면 받더라도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돈이 예를 들어 이제 비거주 주택, 그 다음에 농사 짓지 않는 땅들, 그런 부동산에서 증세를 해가지고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걸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결국은 세금의 전과가 다른 임차인들에게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나는 기본소득 무상교육으로서 별로 득을 보는 건 없는데 오히려 이 나라가 재정이 모자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자들에게 뭐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거나 또는 더 못 사는 사람에게 더 주거나 한다는 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죠? 물가는 폭등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그 기본 소득, 기본 그 사회, 그 개념이 이제는 안 맞는 거야,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제가 생각해도 별로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얘기가 길어지네. 우리는 상당히 지금 막 그 문제가 되는 게 막 극우 세력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요 상당히 뭐랄까요, 이 분배에 치중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김대중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시절까지 상당히 이 분배에 신경을 써서 굉장히 어떤 좌파적인 정책들이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미 그동안 우리 국가가 버는 많은 세금들을 그렇게 복지에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예산 중에 제일 많이 나는 게 복지부 예산이에요. 그죠? 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뭐 차상위 계층이나 빈민 계층들 잘 돼 있죠. 저기 복지에 대해서 잘 돼 있죠. 장애인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돼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양으로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죠? 무상교육. 이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돼 있어요. 입학금도 안 내도 되고, 수업료도 안 내도 되고, 학교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교과용 도서도 사주고, 그 다음에 교복도, 교복값도 주고, 그 다음에 급식도 주고, 그죠? 이게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이죠. 뭐 이거 처음에 도입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대훈 시장이 또 물러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홍준표가 그 경남도지사 할 때는 막 폐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초기에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거 뭐 웬만한 시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세종시는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세종시는 초중고 무상급식이야. 저는요 사실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 뭐 교복 주고, 그죠? 그다음에 뭐 급식도 공짜로 주고, 전 사실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물론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있겠지만 조금 뭐 성적이 안 좋거나 뭐 그런 아이들은 또 공부도 안 하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거 사회가 뭐 다 보장해 주네. 그죠? 나가면 또 뭐 어떻게 사회가 또 보장해 주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일을 안 해요. 그죠? 일을 안 해. 그리고 잠깐 일을 해. 근데 힘들어. 그죠? 그리고 일을 안 해.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죠? 직장 조금 다니다가 집으로 다 들어오는 뭐 이렇게 은둔아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뭐 나라에서 교복도 공짜로 줘. 그죠? 급식도 공짜로 줘. 교육비도 공짜로 줘. 뭐 이것 가지고 물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고등학생 자녀,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요. 자, 이거를 다 혜택을 누리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것도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죠? 이미 요번에 뭐 3년 연장 뭐 법안을 야당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올렸는데 최상목 총리가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 그죠? 이제 쓸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죠? 자, 이런 것들,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무상, 그 다음에 기본사회, 이런 패러다임의 어떤 종말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그 원인은
바로 저성장이다. 그죠? 저성장. 그죠? 저성장. 그리고 중산층이 볼 때 평균 소득 한 6천만 원 이상의 중산층이 볼 때는 혜택이 없다. 에이, 그거는 줘. 그냥 무상 교육은 줘. 근데 자기들은 다 애들 다 키웠잖아. 다 키우고 나와서 보니까 야, 뭐해? 청년들 뭐 돈 주고 뭐 20만 원 가지고 가서 고기 사 먹으라고 그러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국가에서 안 줘도 내가 내 돈으로 잘 먹고 있는데 왜 그리고 뭐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 없는데 아니 뭘 25만 원을 주고 그러냐? 그리고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결국은 내가 세금을 더 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야당이 깨달은 거죠. 늦게 깨달은 거죠. 지지율이 떨어져야 깨달은 거야. 바보같이. 참. 답답한 거죠. 그죠? 이제는 그런 게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1인 교육에, 뭐 이게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1인 무상교육에 145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자, 이게 옛날에 그거잖아요. 이제 그런 기본소득을 뭐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 했는데,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데, 토지가액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0.16% 정도를 매겼는데, 이거를 한 1%까지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 토지와 이 주택을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세금 맞는 거야. 1%를 맞아봐요. 매년 1% 맞으면 10년이면 10% 맞는 거예요. 두 채 가졌는데 그랬다고 해봐. 뭐 두 채 가진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의 정책은 제가 보기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안 돼. 우리가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거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차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없어요. 그죠? 이게 조금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게 왜 나왔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누구는 밥을 학교에서 사 먹고, 그죠? 예를 들어,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사 먹는다고만 다 한다고 하면, 누구는 못 먹는 애들이 있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못 먹는 애들만 지원을 해주면 되지. 그죠? 근데 그 못 먹는 애들이, 돈이 없어 못 먹는 애들이, 멸망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원한다는 게 옛날에 그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한가한 소리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세대나 우리 선배 세대에서 많이, 진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다 학교 다닐 때 배를 굶으면서, 그 뼈저리게 고통을 느꼈고, 거기서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자본주의는 그런 어떤 격차가 있어야 거기서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다른 발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시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정책은 폐기가 되는 거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선언을 보면서 그 배경에는 저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성장. 자, 보세요. 한국 경제가 73년도에 14%, 이때는 두 자릿수예요. 80년대도 10% 이상 성장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90년대는 6%, 그죠? 6%. 점점 적어지죠? 2000년대는 4%, 2010년대 오니까 2%야. 그죠? 2020년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1%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내수 불황. 그죠? 수출 불황.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요, 완전히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오늘도 LG전자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관세를 때린대잖아요. 이제 그 관세를 맞고 한국 구미 공장에서 져가지고요, 미국에 수출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거야.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은 어떻게 됐어요? 상권이 초토화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공장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자, 트럼프의 등장은 트럼프의 임기 5년 동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 마약에 쪄들고 막 불법 이민자 들어오고 그리고 내수 공장은 별로 없고 그죠? 빅테크 기업만 있고 반도체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거기는 설계만 할 줄 알지.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도 수출 주도의 경제와 더불어, 그죠? 뭐 거기서는 수출보다는 뭐 내수라고 했는데, 깊은 의미는 수출 경제와 더불어 내수 경기도 키워야 된다. 그죠? 근데 내수를 키우려니까 사람이 없어요. 70년대에 4.5명 났던 게 지금 0.72를 줄어드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500만 명을 데리고 오자. 그죠? 그런 소리를 했죠. 한꺼번에 500만 명은 못 데리고 오죠. 뭐 1년에 몇십만 명씩 막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문화적 충돌이 와서요. 대혼란이 와요. 그것도 서서히 가야 되는 거지. 그죠? 아니,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느 도시를 점령했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꼴 나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죠? 민주당과 그다음에 공화당이 무엇 때문에 싸워요? 민주당은 주로 약자 이민사회 이민 온 사람들 편이고 여기는 공화당은 토백이들이잖아요. 토백이들이 자꾸 밀리니까 이번에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정치 지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근데 지금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고 고령화가 닥치고 있고, 그죠? 그런 위기 속에서 세수는 부족하다, 그죠?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뭐 무상교육 이런 정책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걸 선언했어요. 그게 먹히질 않거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그 반론이 일어나거든. 요즘 누가 25만 원 준다고 좋아해요. 그리고 다 한번 써봤잖아요. 한번 써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한번 고기 한번 사 먹고 끝났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후폭풍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풀어진 돈이 어떻게 됐어요? 인프레를 유발하고 집값을 폭등시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은 이미 끝난 거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고 더불어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다가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막 무대기로 은퇴하고 있고, 그죠? 은퇴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지금 1%대로 간다라는 거야. 그죠? 이제 1%대면요, 여러분 이제 재앙에 닥치는 거야. 1%대면. 1%대면요, 금리는 3%야. 1%대면 이제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야. 그죠?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야.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부동산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반등할 여지가 있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그죠?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죠? 시중에 돈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 은행에 계좌에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그죠? 이제 부동산도 계속해서 깊은 긴 침체, 그죠?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죠?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뭐 고가 주택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어떤 그 연구들이 여기 이제 니어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경제 포럼을 통해서 얘기한 게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보다 심각하다. 그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이 나라는 좀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외 불균형을 상쇄했다라는 거야. 일본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해외 투자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또 기술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은 우리가 치고 올라간 것은 반도체 뭐 그런 것 뿐이지, 반도체 전자, 그죠? 그런 것 뿐이지, 다른 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체 경쟁력이 뛰어난 나라니까, 뛰어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그래도 버틸만 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고령화, 양극화, 그죠? 거기다가, 트럼프리즘, 그죠? 트럼프리즘까지 겹쳐가지고, 잘못하면,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아주 커다란 큰 사이클에 잃어버린 세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